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저도 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걸 임기를 단기로 해주고 제한을 많이 없애면 결국 자기 식구들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령 풍토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뽑지 말고 좀 멀리서 뽑아라. 객관성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시켜놓은 건데, 그건 좀 조건을 많이 완화하면 사돈에 8점 뽑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사실 뭐 편법 시행령으로 제한을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삼성, LG, 현대차 이 대기업들이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TSM 직전에 대한 3월달에 그만뒀습니다. 이런 부분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열어놓자. 예, 동일 업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사회이사를 구성을 하면 그건 문제네요. 예, 현재 관료 중심의 사회이사 제도는 좀 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주주하는 말씀을 누가 해주셨는데, 중국보다 우리가 배당 성향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고, 사실은 배당 성향이 낮다 보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장기 투자도 안 하게 되고 해외로 나가버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 배당 성향을 좀 높이는 현실적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예, 현장에서 보시기에.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26년 동안 지켜봤습니다만은 유보에 대한 부분이 큰 게 미래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이 추세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재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 캐피탈 게인도 안 되고 배당도 안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해도 투자를 받을 몫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장을 하게 되면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지 않지만도 계속해서 유익이 되는, 이건 이제 캐피탈 게인이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둔화됐거나 아니면 저번에 어떤 효율성이 높을 경우에 배당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래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AI 투자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전부 다 봤을 때 직접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금액이 아니,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재본 유보에 대한 부분을 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왜 기업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 주주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그걸 들어주는 시스템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네.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배당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하나둘에 관련입니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70년간 배당을 줄여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기업들이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를 해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 밸류업 관련돼서 이야기를 진행하실 때도 나왔었던 문제점인데요. 미래 공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아니더라도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미래 전략에 대한 그 숫자가 틀려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일 것 같고, 우리나라도 밸류업 관련돼서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은행주가 성장이 없으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 대해 공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숫자를 하나 내더라도 좀 더 의미 있고 이 부분들의 신뢰가 시장에서 쌓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처럼 장기 투자에 대한 근간이 어느 정도는 더디더라도 구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장기 투자하면 어느 날 송아지 나와가지고 딴 데 팔아먹어 버리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금투협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회도 그러시고, 어쨌든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좀 제대로 좀 주가가 형성되는 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에도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번에 상법 개정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세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저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거부하고
재의결을 하니까 부결돼 버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게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좌절된단 말이에요. 상법 개정되면은 지배적인 대주들 횡포가 좀 줄어들 거다.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좀 줄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게 또 무산되니까 이런 것도 예측 불가능성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사회의 합리적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좀 정상적 질서를 못 만들잖아요. 그걸 모두가 피해보는데 우리 금투협도 이럴 때 한 말씀씩 하세요. 예, 예비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배당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우리 그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내부에 이제 현금을 쌓아놓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현금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쪽으로 쓰이던가, 안 그러면 아이들 머니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달라서 유럽 기업하고 달라가지고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그런 기업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배당사 결정을 하는 분은 오너이면서 경영자거든요. 그분들은 배당사 결정을 많이 하면 하게 될수록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받는 그 배당금에 대해서 그 종합과세를 통해서 약 49.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받으면 50억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왜 많이 하는데 일본은 많이 하는데 왜 한국은 못하느냐라는 부분은 약간 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 빌립 속에 가다 놓고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배당 소득세 문제를 좀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면서 경영자인 CEO가 배당 의사 결정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자금이 결국은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들어가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년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배당 소득을 통해서 노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은행에 뭐 2% 예금 가지고서 맨날 그 2%에다가 안 되니까 원금 컬어서 쓰는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배당 소득세를 현실화하면 배당이 늘어날 거다. 네. 근데 전에 한번 시행을 해봤더니 별로 안 늘었다는 3년 배당 무슨 특별세제인가 뭐 하다가 취소해버렸잖아요. 네네.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자 인구라든가 국민들의 수준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의 어떤 배당 세제하고 지금의 배당 세제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네. 시스템을. 사실 저도 배당 소득세를 조정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수 감소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진짜 배당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좀 배당 성향이 진짜 올라갈까? 시뮬레이션 하든지 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공개석상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혹시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비공개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